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 제35강 16번 시일천 옷감 옷 등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장수수 거느릴 소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장수가 깃발을 흔들어서 멀리 있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어서 거느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장수수의 짜임은 대전과 수호전에서는 언덕부가 혁질만 쌓일퇴에 수건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쌓일퇴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깃발의 뜻을 나타내는 수건건을 결합하여 장수수 거느릴 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장수수 거느릴 솔은 쌓인 듯이 모여있는 수많은 병사들을 장수의 깃발을 높이 달고 신호를 보내어 미명령하고 거느리는 사람이 일 장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장수가 있고 장수가 부하를 이 거느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솔선이 있습니다. 아드간 옛날에 수많은 병사를 거느릴 때에는 북이나 징, 깃발 따위로 통신을 하였습니다. 훈과 음은 장수수 거느릴 소리입니다. 다음은 인쇄할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고 그 위에 먹물을 칠하여 다시 종이를 대고 문질러서 글자를 박아내고 그 종이를 모아서 책을 인쇄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인쇄할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닭가넬설의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닭가넬설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가 글자의 오른쪽에 쓰이는 모양 곧 칼도방을 결합하여 인쇄할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닭가넬설은 사람이 몸을 움직여 몸시입니다. 수건이나 걸레를 수건건입니다. 손에 들고 또우 손우입니다. 이를 닦아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인쇄할 수에는 옛날에 책을 박아낼 때 걸레로 닦아내듯이 목판에 골고루 먹칠을 하여 칼로 새긴 글자 위에 종이를 대고 문질러서 글씨를 박아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쇄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이를 인쇄한다 또 책 박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인쇄가 있고 글씨를 일일이 붓으로 써서 책을 만들던 것을 인쇄하여 책을 박아내듯이 새롭게 고치니 이 쇄신한다 또 씻어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쇄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인쇄할 쇠, 책 박을 쇠, 쇄신할 쇠, 씻어낼 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장수수는 언덕부가 혁줄이만 쌓일태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깃발의 뜻을 나타내는 수건건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쌓일태, 쌓인 듯이 많이 모여있는 수많은 병사들을 수건건, 장수의 깃발을 달고 신호를 보내어서 부하를 거느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거느릴 소리 되었고 또 그 거느린 사람이 장수라는 뜻을 나타내서 장수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쌓일태변의 깃발의 뜻을 나타내는 수건건을 결합하면 장수수 그리고 거느릴 소리 됩니다. 다음은 인쇄할서입니다. 인쇄할서에는 닭가넬설의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아드간 옛날에 나무판에 칼로 글자를 새겨서 그 위에 먹물을 골고루 묻혀서 그래서 닭가넬설입니다. 칼로 나무판에 그 새긴 글자 위에 종이를 대고 잘 문질러서 글자를 인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쇄할세가 되고 또 인쇄하여 책을 박아내므로 책박을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쇄신할세, 씻어낼 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닦아낼설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에 칼도방을 결합하면 인쇄할세, 책박을세가 됩니다. 다음은 패백패, 비단패, 예물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명주실로 짜서 곱게 물들인 비단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비단을 선물로 예물로 주었으므로 패백의 뜻이 되었습니다. 패백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질패에 수건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해질패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옷감의 뜻을 나타내는 수건건을 결합하여 패백패, 비단패, 예물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찢어질 패는 수건이나 천이 수건건입니다. 닳거나 찢겨져 나누어진 상태라는 뜻을 나타내어 여덟 파를 상하로 결합하여
8팔이 나눌 팔의 뜻이 있으므로 나눌별이 되었습니다. 이를 찢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해질패는 사물을 오래 사용하여 찢어지거나 찢어질 패입니다. 일부러 두들겨 쳐서 칠복입니다. 옷이나 옷감 따위가 낡아진 상태를 나타내어 이를 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패백패는 명주실로 짠 비단은 조심하여 입어야 하며 세탁 등의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해지기 쉬운 옷감이 비단이며 비단을 예물로 주므로 이를 패백, 비단 또 예물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패백이 있고 옛날에 물물교환 경제에서 곡식이나 비단은 이 돈과 다름없다는 뜻이며 거기로 화폐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패백패, 비단패, 예물패, 돈패입니다. 다음은 패단패, 패패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청바지 따위가 찢어진 곳을 그대로 입고 다니거나 얼렁뚱땅 양손으로 묶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패단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질패의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해질패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하여 패단패, 패패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패단패는 옷이 찢어지거나 해진 곳을 바느질하여 제대로 깁지 않고 임시로 양손으로 맞잡아 묶듯이 이를 얼렁뚱땅 처리하는 것이 이를 패단 또 패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패단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나쁘다는 뜻이 되며 거기로 패습이 있고 옷이 해진다는 뜻이 되며 거기로 패의가 있고 전쟁 따위로 국력이 피폐한다는 뜻이 되며 거기로 피폐가 있고 자기 사물에 대한 겸칭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폐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패단패, 패패, 나풀패, 해질패, 피폐할패, 겸칭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패백패는 해질패에 수건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해질패는 명주실로 짠 옷감으로 만든 그 비단은 세탁이나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해질패, 해지기 쉬운 그런 수건건, 옷감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비단의 뜻이 되었고 또 그 비단을 예물로 주었으므로 패백패 또 예물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단이나 곡식은 돈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돈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질패 밑에 옷감의 뜻을 나타내는 수건건을 결합하면 패백패, 비단패, 예물패가 되고 또 그 뜻이 돈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패단패입니다. 패단패는 해질패 밑에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옷의 해진 곳을 제대로 기워서 입는 것이 아니고 양손 맞잡을 공, 양손으로 묶어서 묶듯이 이를 얼렁뚱땅 처리하는 것이 패단 또 패라는 뜻을 나타내서 패단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질패 밑에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하면 패단패, 패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나풀패, 해질패, 피폐할패, 겸칭패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가릴패, 덮을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적군의 눈에 띄지 않게 풀로 엮어서 가려놓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가릴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해질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 머리 밑에 해질패를 결합하여 가릴패, 덮을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릴패는 억새나 볏짚 또는 갈대 따위에 풀을 엮어서 해진 옷을 깁듯이 물건을 보호하려고 이를 덮는다 또 가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패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릴패, 덮을패입니다. 다음은 소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목화송이에서 실을 빼내고 만든 솜의 그림이 있습니다. 솜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비단백에 이을개를 결합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이을개가 방에 쓰이던 것이 변으로 오고 또 획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비단백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면은 목화송에서 씨를 뽑아낸 섬유질이 비단의 명주실처럼 희고 섬세한
1. 소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면직물이 있고 소음에서 뽑아낸 실처럼 2. 이어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면면이 있고 섬세한 소음의 섬유질처럼 3. 면밀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면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소음, 면, 이어질 면, 면밀할 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릴패는 풀초 머리 밑에 헤어질 패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풀초, 억새나 볏짚 또는 갈대 따위를 엮어서 해질패, 해진 옷을 입듯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덮어서 가린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풀초 머리 밑에 해질패를 결합하면 가릴패, 덮을패가 됩니다. 훈과 음은 가릴패, 덮을패입니다. 다음은 소음면입니다. 소음면은 실사변에 비단백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실사는 그 목화의 송이에서 실을 빼내고 뽑아낸 그런 실이 비단백, 그 비단을 짤 때는 사용하는 그 명주실처럼 희고 깨끗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소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이어질 면, 또 면밀할 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사변에 비단백을 결합하면 소음면이 됩니다. 다음은 비단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름다운 명주실로 짜서 예쁘게 물감을 들인 비단의 그림이 있습니다. 비단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황금의 뜻을 나타내는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하여 비단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비단백은 명주실로 짜서 빛깔이 희고 힐백입니다. 아름다운 옷감이 수건건이 옷감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1. 비단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패백이 있습니다. 자원은 비단금은 황금은 빛깔이 아름답고 귀중한 쇠붙이인 것처럼 명주실로 짠 비단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옷감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1. 비단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금이가 있고 비단에 수를 놓으니 이 아름답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금수강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비단금, 아름다울 금입니다. 다음은 문득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스님이 좌선하여 도를 닫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문득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하지 말라 물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깃발의 뜻을 나타내는 하지 말라 물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문득홀 소홀히 할 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문득홀은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처럼 마음이 흔들려 생각이 가물가물 하다가 갑자기 제 정신이 든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문득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홀연이 있고 정중한 마음이 흔들려 이 소홀히 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홀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문득홀, 소홀히 할 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비단금은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했습니다. 그 뜻은 쇠금, 황금이 쇠붙이 중에서 빛깔이 아름답고 값이 비싼 것처럼 비단백, 비단은 누에고치실로 짠 그런 비단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옷감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하여 비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아름다울 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하면 비단금 또 아름다울 금이 됩니다. 훈과 음은 비단금, 아름다울 금입니다. 다음은 문득홀입니다. 문득홀은 하지 말라 물을 글자 위에 나타나는데 그 뜻은 자원에서 깃발입니다. 그래서 깃발처럼 마음이 흔들리다가 갑자기 제 정신이 퍼뜩 든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문득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깃발의 뜻을 나타내는 하지 말라 물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문득홀이 되고 또 소홀히 할 홀이 됩니다. 다음은 슬플 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자가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서럽게 우는 그림이 있습니다. 슬플 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옷 위를 위아래로 넓히고 그 사이에 입구를 결합해서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도 이 옷 위를 가운데에 입구를 결합하기 알맞도록 넓히고 그 가운데 입구를 결합하여
슬플에 슬퍼할 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슬플 애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닦으며 서럽게 우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슬프다 또 슬퍼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애환이 있고 슬피 우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애석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슬플 애 슬퍼할 애 불쌍히 여길 애입니다. 다음은 셔퇴할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비가 내릴 때 이렇게 삭각과 그리고 우장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셔퇴할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어디 안에 이 도롱이의 상형자인 나아가려을 결합하기 알맞도록 어디를 넓히고 그 가운데에 나아가려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어디를 위아래로 넓히고 그 가운데에 풀을 엮은 도롱이의 상형자인 나아가려을 결합하여 쇠퇴할 쇠 또 쇠약할 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나아가려은 수염이 길게 자라나 늘어진 것을 상형한 글자로 수염이 자라 나아간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나아간다 또 수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셔퇴할 쇠 상복최는 비가 내릴 때 비에 젖지 않게 옷 위에 띠뿔을 엮어 만든 도롱이를 입고 비를 맞으며 일하는 농부나 도롱이와 비슷한 상복을 입은 상제의 초췌한 모습처럼 사물이 이를 쇠퇴한다 또 쇠약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쇠잔이 있고 상제가 입는 이 상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최복이 있습니다. 혼과음은 쇠퇴할 쇠, 쇠약할 쇠, 상복최입니다. 그래서 상복의 뜻으로 쓰일 때는 최로 쓰고 읽는다는 것을 잘 주의해야 합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슬플에는 어디의 가운데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입구와 결합하게 알맞도록 상하로 분리하여 그 가운데를 넓히고 그 가운데 입구를 결합했습니다. 그 뜻은 옷소매로 입구, 눈물을 닦으면서 입으로 운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은 슬프다는 뜻을 나타내서 슬플 애가 되었고 또 슬퍼할 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애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쇠퇴할 쇠, 쇠약할 쇠입니다. 쇠퇴할 쇠, 쇠약할 쇠는 어디에 도롱이의 뜻을 나타내는 나아가려니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가운데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옷 위에 비가 올 때에 풀로 엮은 도롱이를 입고 일하는 농부처럼 또 그 도롱이와 비슷한 상복을 입은 상제처럼 그 겉모습이 쇠하게 보인다는 뜻을 나타내서 쇠퇴할 쇠, 쇠약할 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상복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도롱이를 상형한 나악을 갈염을 결합하면 쇠퇴할 쇠, 쇠약할 쇠 그리고 상복쇠가 됩니다.